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의 입술이 다른 여자의 것에 닿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지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민지와의 만남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민지는 28살, 성공한 마케팅 매니저로 세련된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주변을 매료시켰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며 연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다. 지은은 민지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었고 그녀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실망할 터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집안은 명망 높은 사업가 가문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다. 그날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따라갔다. 민지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전화가 줄었으며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지은은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민지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민지가 한 여직원과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아니, 그건 키스가 아니었다. 민지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그 여직원은 민지의 상사처럼 보였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은 그날 저녁 민지의 아파트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지은아, 들어와. 설명할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서며 눈물을 참았다. 설명. 내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걸 봤어.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민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건 강제였어. 우리 회사 상사가 날 협박했어. 그녀가 내 비밀을 알아챘고 승진을 미끼로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민지의 회사는 보수적인 기업으로 유명했다. 동성애자가 발각되면 해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지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다. 난 내가 제일 소중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난 선택해야 했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선택. 나를 버리는 선택.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다음 날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대하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왜 민지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회의 압력이 그렇게 강한가? 지은의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이성애자 행세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직장에서의 차별 때문에 이직을 고려 중이었다. 지은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의 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이제 나이 차서 결혼 생각해야지. 우리 집안의 손주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가져올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민지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압력 아래에서 선택된 길이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다시 연락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민지는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상사가 날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난 거절했어. 그 키스는 그녀가 강제로 한 거야. 지은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이미 싹 텄다. 정말.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어. 내가 날 떠날까 봐.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비난했다. 내가 약해. 사회 탓만하지 마. 민지는 반박했다. 넌 이해 못해. 내 가족은 날 버릴 거야. 그들의 말다툼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인가? 자유인가? 민지의 배신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를 용서하고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 결심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의 회사로 갔다. 그녀는 민지의 상사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민지 씨,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상사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봤다. 누구세요? 지은은 대담하게 말했다. 민지의 연인이에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 민지가 달려왔다. 지은아, 왜 여기에? 상황은 복잡해졌다. 상사는 웃으며 말했다. 흥미롭네. 회사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지은과 민지는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행동은 민지의 직장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민지는 상사의 보복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가족의 압력도 커져갔다. 지은의 어머니는 블라인드 데이트를 주선했다. 이번에 좋은 사람 소개할게.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대당일, 지은은 민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죄송해요. 전 관심 없어요. 지은은 일어나 나왔다. 남자는 화를 냈지만 지은은 상관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난 너밖에 없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민지야, 결혼 이야기 좀 하자. 민지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 사업을 이끌며 딸의 미래를 철저히 통제했다. 너도 이제 30이 다 됐어? 적당한 남자 찾아 결혼해야지. 민지는 아버지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지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날 압박해.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하라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고민 끝에 말했다. 가짜 결혼을 생각해봤어. 친구랑. 지은은 화가 났다. 그게 해결책이야? 날 속이는 거? 그들의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물론이야. 하지만 현실이.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현실 탓만 하지 마. 내 선택이야. 지은은 자신의 가족 문제도 직면했다. 어머니가 그녀의 방을 뒤지다 민지와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당황했다. 엄마, 그건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당장 끊어. 지은은 울면서 집을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엄마가 알았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가짜 결혼을 추진했다. 상대는 오랜 친구인 남자였다. 이게 최선이야. 나중에 이혼할게.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민지의 핸드폰을 본 것이다. 결혼. 내가 날 버리는 거야. 민지는 변명했다. 아니, 지은아. 이건 쇼야. 가족을 속이기 위한. 하지만 지은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다. 쇼. 그럼 난 뭐야?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야? 그날 지은은 민지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우리 끝내자. 민지는 붙잡았다. 제발 기다려줘.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그녀는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민지의 가짜 결혼식이 다가오자 지은은 초대받았다. 친구로서 와줘. 지은은 고민했다. 가면 민지를 볼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터였다. 결국 그녀는 갔다. 결혼식장에서 민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는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중 지은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민지가 따라왔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민지는 고백했다. 난 내가 없으면 안 돼. 결혼 취소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민지는 용기를 내 말했다. 아버지, 전 동성애자예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뭐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 하지만 그 선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민지는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 상사가 복수한 것이다. 지은도 가족의 반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돈이 없었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동성 커플이라는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원망했다. 내가 일찍 말했으면. 민지는 반성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했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 애썼다. 한편 지은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중 한 명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자였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꿔.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익명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블로그는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사회를 어지럽혀.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지도 함께 글을 썼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전 상사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죄라는 명목으로. 지은과 민지는 변호사를 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동성 커플의 드라마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민지가 곁에 있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들은 재판을 준비하며 더 강해졌다. 재판 당일, 지은은 증언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판사는 고민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 승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승리 후,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여전히 반대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지은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통을 지켜 라고만 말했다. 민지도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너는 완벽해. 사회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지은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전문 상담사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요. 천천히 나아가세요. 상담은 도움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지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카페로 복고했지만 손님 중 일부가 그런 사람지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면접에서 가족 상황을 물었다. 어느 날 지은은 시위를 목격했다. LGBT 권리 운동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민지도 함께했다. 시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시위 후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비정상 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다쳤고 민지는 그녀를 보호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지은은 결심했다. 변화시키자. 그들은 활동가로 나섰다. 블로그를 넘어 강연을 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 중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다른 일부는 야유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그 강연을 봤다. TV에서 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용기를 느꼈다. 어머니는 지은을 불렀다. 집으로 와. 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고통을 몰랐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이해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만나자 민지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민지는 감사했다. 고마워요. 아버지의 가족의 지지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옛 친구가 그들의 이야기를 팔아넘겼다. 언론에 동성 커플의 비밀기라는 기사가 나왔다.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그런 짓을? 친구는 돈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 흔들었다. 민지는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우자. 그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재판은 길고 힘들었다. 증인으로 친구가 나왔지만 변명만 늘어놓았다. 재판 중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되새겼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를 떠난 적이 있었다. 사회 압력 때문에. 이제 그녀는 민지를 지키려 한다. 내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게. 판결은 승리였다. 친구는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재고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내가 있으니까 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은은 함께 사는 거, 민지는 미소 지었다. 결혼, 지은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의식. 제주에서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영원히 함께 서약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문제는 여전했다. 법적 인정이 없어 권리가 제한되었다. 지은은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원을 시작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서명이 모였다. 민지도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하지만 반대 세력은 강했다. 가족 파괴라고 외쳤다. 한 토론회에서 지은은 반대자와 대면했다. 왜 우리의 사랑을 부정해? 반대자는 전통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전통은 변할 수 있어. 의 토론은 격렬했다. 지은은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힘들어, 민지는 나도.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나빠지고 친구를 잃었다. 운동이 커지자 지은과 민지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줘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정신병자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무시하려 애썼다. 민지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화해의 신호였다. 지은의 어머니도 점점 받아들였다. 손주 대신 개를 키우자. 농담이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노조에 호소했다. 싸움은 길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해고 위기를 넘기자. 그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지은은 걱정했다. 병원 가자.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돌보았다. 내가 곁에 있을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운동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 게 옳았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그들은 대화를 통해 해소했다. 사랑이니까.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은의 청원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희망이 있어. 하지만 반대 의원들이 막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은은 실망했다. 한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민지가 다쳤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를 미워해? 병원에서 민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없으면 안 돼.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우리 이야기 방송되자 반향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있었다.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떠난 여자. 미안해. 내가 옳았어. 지은은 용서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하지만 그 만남은 민지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너 아직 그녀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 너만. 질투는 싸움으로 번졌다. 믿지 못해. 민지는 소리쳤다. 지은은 내가 날 배신한 적 있잖아.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들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상담을 받았다. 신뢰를 쌓아가세요. 화해 후 그들은 관계를 강화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법안이 부결되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언제쯤? 민지는 계속 싸우자. 새로운 기회가 왔다. 국제 LGBT 컨퍼런스 초대. 서울에서 열렸다. 지은과 민지는 연사로 나섰다. 한국의 현실, 청중이 박수쳤다. 그곳에서 외국 활동가들을 만났다. 함께 협력하자. 컨퍼런스 후 지은은 영감을 얻었다. 글로벌 네트워크, 민지도 동의했다. 그들은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 LGBT 지원단 회원이 모였다. 활동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일부 회원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지은은 변화는 빨라야 해라고 주장했다. 토론 끝에 합의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민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지은과 민지는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는 너희를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가족의 지지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변했다. 너희 결혼식에 갈게. 비공식적이지만 축복이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었다. 조직 활동이 커지자 지은과 민지는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쉬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조금만 더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젊은 LGBT 청소년이 자살했다. 사회 압력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어. 민지도 슬펐다. 더 열심히 하자.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생명을 지키자. 미디어에서 다뤘다. 여론이 움직였다.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법안 재상정,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반격했다. 도덕 파괴 시위.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도덕적이에요. 충돌이 일어났다. 지은이 다쳤다. 민지는 그녀를 구했다. 괜찮아. 지은은 내 덕분에. 회복 과정에서 그들은 반성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사회와 싸운 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시 해도 같아.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기쁨의 순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 건강, 시간. 그들은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결혼 후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활동은 계속했다. 책을 썼다. 우리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30살, 민지는 33살.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배신의 기억. 지은은 용서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